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트 스토리 유차영입니다. 이번 회에도 한국 대중가요 100년, 1920년에서 2020년, 100년의 분기점에서 가요 황제, 가요 여왕, 구리멜의 디바, 이런 화두로 여러분과 세 분의 노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행가 100년 사이에 큰 분기점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분기점의 모멘텀이요, 금지곡입니다. 금지곡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1933년에 일본 제국주의 조선 총독부가 레코드 음반 취체 규칙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의 통제와 압제와 간섭과 또는 규제와 압제와 이런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로 대변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도화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라고 하면 됩니다. 금지곡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일본 제국주의 조선 총독부는 우리 민족을 눈물의 민족, 한의 민족, 떠내기의 민족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 분기점이 1933년입니다. 두 번째는 1945년 해방광복이 되면서 좌우 이념의 대칭적 사회 메커니즘 속에서 이쪽 노래인가 저쪽 노래인가 이러한 규제와 시각이 우리 대중문화예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6.25 전쟁이 발생하죠. 3년 1개월 1129일간의 총성이 먹고 휴전되었을 때 많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1950년대 후반에 또 감시와 규제의 메커니즘이 대두됩니다. 1960년대가 진행되면서는 여러 가지 산업화, 경제화 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또 각종 위원회가 탄생하면서 금지가 됩니다. 이러한 금지곡의 곡절은 1987년도 8월 그 후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다 해금이 되지요. 이때 대표적으로 불렸던 가요 황제 노래가 오늘 여러분 들려드릴 곡 중에 한 곡, 배호 선생의 영시의 이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지곡하고는 상관이 없죠. 대중문화예술이 정말 1950년대 후반기에는 6.25 전쟁 상처를 씻고 1960년대에는 산업화를 지향하면서 이농 향도 현상, 그 속에서 사랑과 낭만 물결이 흘러나옵니다. 그런 우리의 내부적인 환경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중문화예술의 한 모멘텀은 밑팔군 무대입니다. 이 밑팔군 무대는 사실상 우리나라 대중가수들의 등용문이었다고 해도 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1960년, 70년, 80년대 이 대형 가수분들, 밑팔군 무대를 거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조항조도 밑팔군, 조용필도 밑팔군 무대, 배티킴도, 심수봉도 밑팔군 무대를 거쳤습니다. 또 다른 한 곡, 사랑과 낭만 물결 속에서 탄생한 노래가 남진 선생의 가슴 아프게입니다. 오늘은 배호 선생의 영시의 이별, 패티킴 선생의 초우,
남진 선생의 가슴 아프게를 가요 황제와 가요 여왕 불멸의 비바, 이러한 큰 타이틀 아래서 세 분의 노래를 한 곡씩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해설해 드릴 곡목은 배호 선생의 영시의 이별입니다. 1971년도에요. 이철수 선생이 노랫말을 짓고 배상태 선생이 곡을 지었어요. 그래서 배호가 부릅니다. 영시의 이별. 영시의 이별하면 어디로 가나? 이 궁금한 퀘스천마크를 던지고 이 노래는 바로 금지곡이 됩니다. 풍기문란이라는 타이틀을 걸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실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입니다. 12시가 넘으면 통행금지가 되는데 12시에 이별했으니 두 사람도 어디로 파출소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출소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인근의 어떤 모처 여인숙으로 간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기문란하다고 해서 노래가 금지가 됩니다. 이 영시의 이별을 곡을 붙인 분은요, 이 배상태는 여러 자료에서 배호 선생의 형님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내밀하게 자료를 보면은 배호 선생의 삼종숙, 구촌 아저씨를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대구가 고향이고요. 해병대 군악대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용산역으로 가면서 바라보던 돌아가는 삼각지에 남녀간의 이별 서정을 읊은 곡이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배호 선생의 노래를 많이 짓게 되고 배호 선생은 부르게 되죠. 영시의 이별. 배호 선생이 돌아가신 해에 불른 노래입니다. 1971년 11월 7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한 4, 5개월 전에 여름에 마지막 입새와 함께 영시의 이별은 배호 선생이 불렀던 마지막 노래입니다. 내온 불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상흐리 이별 앞에 너와 나는 한없이 울었다. 자, 여러분, 배호 선생님은 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 나이로 30살, 만 29살로 돌아가십니다. 청량리 단칸방에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돌아가셔서 오히려 더 유명한 가수, 불멸의 가객으로 저 하늘의 별이 되어 있는 배호 선생님의 노래 영시의 이별을 배호 선생님의 목소리로 여러분 같이 들으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다. 내온 불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상가리 이별 앞에 너와 나는 한없이 울었다. 추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장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아 안녕. 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1966년도에 패티킨 선생님이 부른 초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잊을 길 없어. 여러분, 갈 길 잃은 나그네 꿈도 사라져간다는 이런 가사의 슬픈 노래입니다. 2010년 3월 14일 날 박춘석 선생님이 80세로 돌아가셨어요. 원래 박의병 선생님이죠. 4살 때 풍금, 지금 말하면 피아노죠. 이것을 스스로 고쳐서 연주를 했다는 음악계의 신보입니다. 박춘석 선생님은 왜 80세에 흉각으로 돌아가셨을까요? 그분의 가슴 속에 마지막까지 품고 돌아가실 때의 그 사랑, 끝사랑은 바로 첫사랑 패티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박춘석 선생님은 이 패티킴 선생님을 연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연모했다는 의미 구절은 잘 없습니다. 패티킴 선생님의 회고 중에서 패티킴 선생님께서 길사갓 선생님과 결혼을 했을 때 아마 연인을 빼앗긴 그런 심정이었지 않나라고 회고한 곳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패티킴 선생님은 김혜자 선생님이에요. 원빈 서울중앙여고를 졸업하고 사실은 승무원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동 길을 걸어갔다가 오빠 친구 준용이라는 분을 만나서 가수 인생으로 길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오빠 친구께서 화양 엔터테인먼트 베니 김영순 선생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김영순 선생은 단장의 메아리 보기를 부른 이혜연 선생님의 남편입니다. 이 베니김 선생께서 패티킴 여사를 미팔군 무대에 가서 오디션을 보게 합니다. 그 당시에 미팔군 무대에는 봄과 가을에 2번의 오디션을 했습니다. 미팔군 무대에 채울 가수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때 등급이 A, B, C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 A, B, C 등급에서 패티킴 선생님은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등외 특상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작되었던 무대가 바로 미팔군 무대입니다. 이 무대에 박춘석 선생님께서 틸, 사랑의 맹세라고 하는 노래와 파드레라는 곡을 주었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서 정말 특상을 받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가수 인생이 시작되는데 실제 박춘석 선생님께서 패티킴에게 노래를 줄 때는 사실은 연정의 프로포즈 같은 것이었다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나중에 이 선생님하고 결혼을 해서 사실 때 박춘석 선생님은 나중에 이미자 선생님을 작사, 작곡과 작품자와 가수로 만나게 돼서 정말 수많은 노래를 또 남기게 됩니다. 이 패티킴 선생님이요, 이 초를 가장 절정으로 불렀던 그 모멘텀은 박춘석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송곡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갈 길 잃은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 노래. 너무나 사랑했기에 여러분, 한 예술가를 80평생이 되도록 홀로 살고 가게 한 노래, 홀로 살다가 가시게 한 그 불멸의 디바 패티킴 선생님. 두 분의 예술을 가져 영혼이 이승했으면 저승했으면 한번 결합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팬으로서, 애청자로서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초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패티킴 선생님의 초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초우 노래의 주인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갈 길 없는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오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남진 선생, 대한민국 가요 황제, 2020년 기준으로 55년째의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노래, 어머니의 추천을 받고 트로트 가수가 된 남진 선생. 무려 1000곡 정도의 노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래는 80만 8천여 곡입니다. 음반을 내면서 가수로 데뷔했다 그럴까요?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그럴까요? 이런 분들은 40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대중가요연구소에 있는 자료에는 7만에서 8만 곡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대중가요 100년, 1920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서 떠오르고 가라앉은 가수와 노래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프기를 그 역사의 분기점상에 놓아봅니다. 1966년 남진 선생이 데뷔한 바로 이듬해 2년차. 이 시대에는 노래의 제목을 대부분 명사로 사용했어요. 일부는 형용사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슴 아프게는 우리나라 대중가요 100년사 중에서 최초로 가슴 아프게 부사를 노래 제목으로 사용한 곡조입니다. 이 노래는 박춘석 선생님의 999번째 작곡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를 부탁받은 정두수 선생님은 인천 연안부두로 가게 됩니다. 그 연안부두에서 3일간 소주도 한잔하고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이렇게 바닷가를 서성이면서 노랫말을 구상을 하는데 도무지 노래할 모티브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은 이미 마지막 날이고 하는 수 없이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로 돌아오는 이 도중에 정두수 선생님의 귓속에 환청이 들립니다. 백호동 소리가 들리는 거죠. 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백호동 소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 배는 징을 울렸습니다. 태징이라고 합니다. 큰 징.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외고동입니다. 나중에는 쌍고동이죠. 쌍고동이 울어대는 이별의 인천항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들이 바로 한국 대중가요 100년사의 시대의 산물로 역사의 궤적으로 하나하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백호동 환청을 들은 정두수 선생님은 그 길로 녹번동으로 갑니다. 평소에 사모했던 아가씨가 녹번동 약국에 약사로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그 약사 아가씨로부터 메모지를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메모지로 휘 갈겨갑니다. 바로 연안부두의 풍경이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차라리 이별만은 없었거든. 그 당시 인천 연안부두에서는 서해로 또는 제주로 인천으로 여객선 또는 여단 여객선 무려 100개 정도의 섬으로 또는 100개 정도의 포구, 항구, 선창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래서 이 노래의 첫 번째 제목은 낙도 가는 연락선이었습니다. 낙도 가는 연락선. 부두는 이별과 상봉의 장소지요. 그런데 우리는 상봉의 기쁨보다는 이별의 아픔을 더 가슴속에 많이 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구도, 포구도, 부두도, 선창도, 나루터도, 공항도 다 이별의 지점을 많이 품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 백년사의 최초의 부사 제목, 박춘석 선생님의 999번째 작곡, 1000회 기념 공연에 쓰여졌던 노래, 가슴 아프게 남진 선생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처음 후회해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내 마음 같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우 선생님의 영시의 이별, 패티킴 선생님의 초우, 남진 선생님의 가슴 아프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으로 다가가는 오솔길에 한 갈래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께로 다가가는 냇물을 건너는 징검다리의 노래, 이 세 곡을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영시에 이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초우, 여러분, 풀잎이슬 같은, 또는 서슬, 우슬비, 이슬비 같은 연인, 낙도로 떠나보낸 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조용필, 주현미, 최백호 선생의 노래로 국민가왕에서 낭만과 사랑, 이별에 대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